중앙일보 신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현재 판세를 1강 2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캠프에서는 이미 승부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자기의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황 캠프는 이제 대세론을 무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고, 오세훈 후보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재진 교수님은 당내 소식에도 좀 정통하실 테니까 현재 판세 중앙일보가 기사 잘 쓴 겁니까? 1강 2중? 예,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세 분의 당대표 후보가 출마하셨을 때에는 사실은 양강 체제 내지는 예. 1강 1중 1약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조금 이제 우세하다고 봤고, 예. 그리고 이제 좀 약할 것이다라고 보았던 것이 김진태 이제 의원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이제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네. 이제 참여를 해서 사기를 복돋워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기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강 2중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고무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네.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당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전당대 각 체육관에서 있는 현장 연설회 뿐만이 아니라 네. 현장 연설에 직접 가지 못하고 그걸 보고 있거나 또 이야기를 전원으로 해서 듣는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30%나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과연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약간은 좀 우세하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오세훈 전 시장께서 우리 두 분 사이에서 자기의 예. 입지, 특히 이제 수도권 대세론, 수도권에서의 확장론, 중도 확장론, 이런 확장론을 주장을 하시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표심을 얻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황교안 측은 득표율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득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더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오세훈 후보 측은 이번 주말이 골든 크로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토론을 잘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네요. 당대표 선거와는 별도로 신문에서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청년 몫의 최고위원 후보 김진교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김진교 후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 보시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까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출마했습니다. 저 월남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월남 폐왕을 보여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저 정부 규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자, 발언을 좀 보셨는데 뭐 굉장히 격앙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자유한국당 내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저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의 목소리가 있고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당대표 선거 말고 저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진교 후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대진 변호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김진교 후보를 알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저런 발언들만 놓고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뭐 카이스트도 나오셨고 상당히 훌륭한 재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실검에 오르시길래 무슨 발언을 했나 찾아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네, 실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네. 네티즌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혀 생소한 이름이 실검에 오르길래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최고위원회 나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의 정치적 지상을 뭐 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뭐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에 관련해서 졌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 많이 안타깝고 많이 나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다수의 보수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하는 것은 당이 결집을 해서 여러 가지 당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지 태극기 부대를 재조직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보이지만 다시 태극기 부대 그리고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힘을 자꾸 얻으려는 그런 동력을 삼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황교안 후보가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선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자극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를 뭐 그 여러 가지 흥행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진짜로 보수가 바라는 대다수의 보수가 바라는 그 시각에서는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향신문 6면에서 한국당 왜 2%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나라는 기사를 썼고요. 세계일보 6면에선 전당대회에 휩쓴 태극기 부대 황교안은 방패막이가 될 거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김준규 후보가 이렇게 강성 발언을 내세워서 어필을 자꾸 하는 것도 한국당 전당대회에 지금 사실 전체 유권자에는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전당대회 행사장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태극기 부대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왜 태극기 세력에 이렇게 좀 정말 밖에서 봤을 땐 휘둘리는 정도의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운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건데 예. 3월 주총 때 시즌 되면은 예. 총회꾼이라고 있어요. 총회꾼. 네. 주식 몇 주 안 갖고 주주총회를 완전히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총회꾼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태극기 부대가 어떻게 보면은 2%밖에 안 되는데 네. 총회꾼 분위기가 된 거 아니냐. 그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씹김굿이잖아요. 씹김굿. 네. 그 세상 떠난 사람들의 원혼을 씻어주고 좋은 데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씹김굿이 돼야 되는데 이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지금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족쇄가 돼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에 저는 3대 악재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미국, 북한, 베트남 네, 회담. 네. 그리고 하나는 5.18 발언. 네. 또 하나는 이 태극기 부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 네, 네. 그 세 개가 있다고 보는데 북미 회담이야. 그거 국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 하지만은 지금 5.18하고 그 태극기 부대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스스로 자초한 그렇죠. 과거 지향적인 이런 퇴행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은 자유한국당이 미래가 없다. 그래서 김준경 최고위원 후보도 보면 두 가지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젊은 청년이 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중진 원로들이 있는데 어떻게 신진을 새로 뽑은 사람을 저런 청년들을 영입했나 말이죠. 네. 저런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예. 그래서 김준경 후보 개인적으로도 좀 왜 인생에 불쌍한 게 네 가지가 있다잖아요. 소년 출세, 네. 청년 정치, 중년 상처, 노년 무전. 네. 청년 정치 잘못되면은 예. 이 개인으로 봐도 굉장히 불행하고 당해도 불행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젊은 사람의 패기냐 아니면 망동이냐 뭐 이런 것들의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평가를 하시겠습니다. 패기냐 망동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사 중에 좀 살펴볼게요. 태극기 부대가 황교안은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왜냐? 원래는 그 선두 후보에 대한 견제나 검증 같은 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태극기 부대에 매몰돼 갖고 그런 검증 없이 그냥 김진태 후보에만,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는 지금 다크호스죠. 김진태 후보에만 좀 관심이 쏠리면서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을 오히려 돕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거든요. 네이버 데이터 랩 검색량도 보면 선두 후보는 황교안 후보인데 김진태 후보 검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세계일보가 분석한 대로 전체 판세에는 황교안 후보를 오히려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은철 교수님? 예, 그런 효과 의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인데 지금 이제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탄핵이 타당했느냐, 뭐 태극기 집회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이제 태도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태극기 집회에 이 태극기 부대에 어떤 뭐 공격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김진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을 표출하는 데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런 와중에 선두주자로서 이제 황교안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아까 네. 뭐 김준규 후보 청년 후보도 굉장히 이제 뭐 극렬한 그런 이제 유세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한국 정치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런 이제 극렬 부대들이 뭐 이렇게 판을 좌우해 오지 않은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용한 다수가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정치 기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또 이 크게 뭐 태극기 휘둘린다 뭐 한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황교안 후보의 뭐 검증 효과 이거를 이제 무마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굳이 이제 그렇게 꼭 접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김준규 후보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실검 1위 뉴스는 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걸 또 안 보게 되면 뉴스에 뒤처지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상관없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실검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포털이나 이런 데서 실검을 자꾸 노출시키는 게 어떤 여론을 계속 또 강화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충분히 걱정되는 있죠. 부분도 그게 이제 있습니다. 편향을 동원하는 한 가지 네. 방식인데요. 그래서 팔북도 인기 좋아요 해갖고 인기 뉴스를 중심 자꾸 올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그 언론 전문가들 통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6일 남았는데 이재진 교수님은 그럼 이제 6일 남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는 조금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에 막말이라고 하는 여러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받은 김준교 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사실은 저희들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청년 당원들이 잘 되어야 예. 그 당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염려스러운 눈초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김준교 후보가 또 본인이 막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 표현을 했고요. 사실 정치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막말 논란이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네. 국회 논란이라든지 뭐 근현 논란이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선배 정치인들도 사실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네. 앞으로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사실은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과 비전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과연 저 건전한 야당 그리고 여당을 견제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처해 있는 많은 현안들이 있죠. 뭐 산업 네. 문제, 노사 문제, 미래의 먹거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제안해내고 그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청년 최고위원들 미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위원이 사실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뭐 몇천만 원씩 돈을 내고 출마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5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고요.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예. 만약에 청년 최고위원을 정말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해서 미래의 청년 세대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적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청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